안녕하세요. 미국인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는 한국인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남자친구와 이 N번방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성들을 협박해서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N번방 사건.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된 뒤에도 N번방의 영상물을 파는 움직임들이 여전합니다. 조주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법정 최고형을 부여하라! 우리나라에서는 가벼운 형량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이런 영상을 가지고만 있어도 강한 처벌을 받는다더라고요. 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N번방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네. 해외에서도 이 한국의 N번방 사건 보도가 좀 되고 있나요? 이게 좀 부끄러워요. 알려졌나요? N번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큰 이슈여가지고 미국에서 기사 날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슈가 되는 거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충격 먹었던 거는 이거 보고 가입자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26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거 보고 충격 먹었고, 그리고 이거 기사 날 때 그냥 기사를 내는 건 아니고 어떻게 냈냐면 위에서 trigger warning이라고 해가지고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읽을 때 심리적인 피해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읽을 때도 주의해라. 그렇게까지 이렇게 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줄리아가 지금 막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너무 열받죠. 일단 저도 엄청 충격받았던 거는 26만 명이나 이런 방에 들어가 있었던 건데 근데 한 명도 이거를 신고하지 않았던 거는 진짜 믿기기가 엄청 힘들어요. N번방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 찾으면 처벌을 어떻게 받을 것 같은지 궁금해요. 중국에서도 이 사건 알려져서 사람들 많이 충격 먹고 있고, 전에는 외부에서 실시간 검색어 5회에 한국 N번방 사건 이렇게 올라왔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중국에서도 중국판 N번방 사건 밝혀졌어요. 똑같이. 밝혀졌어. 그리고 불법 운영 사이트에서 아동의 제 사진과 영상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돈 내면은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이트 거의 가입자가 860만 명 있어요. 860만 명 있어요. 그래서 막 발표해지고 나서 지금은 중국에서는 지금 수사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어 중국까지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충격 먹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도 이런 종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있나요? 스웨덴에서는 이제 2018년에 성범죄 사건들이 한 2만 2천 개 신고됐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화제가 됐던 거는 41살 이 남자가 이렇게 세계 각국의 미성년자를 이제 공격을 했어요. 한 30명을. 근데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미성년자한테 성행위를 시켰어요. 근데 어떤 걸 시켰냐면 혼자 어떤 거 하는 것도 시키기도 하고 다른 미성년자와 성행위 하는 것도 시키고, 그리고 제일 말이 안 되는 거는 성행위도 시켰어요. 성행위도 시켰어요. 이 문제는 이제 인터넷으로 강간한 거는 스웨덴 역사상으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벌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거는 이 가해자가 직접 물리적으로 학대를 저지른 거랑 똑같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징역 10년 선고를 하고,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인터넷 강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발전되고 범죄가 새로운 형태로 나오니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판례가 없는 거죠. 그 전에 그래서 스웨덴은 이 법으로는 디지털과 실제로 하는 성범죄는 구별이 안 돼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10년 되게 적어요. 진짜 이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이 피해자 중에 또 아동, 미성년자가 너무 많잖아요. N번방 사건도 거의 다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미성년자라고 들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흥분하지 않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2017년에 어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 수업의 이름은 맛의 워크숍이었어요. 맛의 워크숍? 네, 맛의 맛의 워크숍? 워크숍이라는 수업이었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의 눈을 가리면서 자신의
애무하게 시키는 거였어요. 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요? 네, 교장 선생님. 그것뿐만 아니라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불법 사이트들에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의 컴퓨터를 조사했는데 그 컴퓨터 안에서 50만 개의 아동 사진이 있었고 11,000개의 이제 영상이 있었어요. 아동에 관련 영상이. 이게 그걸 또 조사하면서 그 영상 안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듣다 보니 지금 아이들만 있는 거 아니고 몇 년까지의 아이들의 이름이 그 나오는 거예요. 학교를 다녔던. 네, 그래서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거 뭐냐면 이제 재판 중이었어요. 어떤 벌을 받을까? 그분 자살했어요. 자살했어요. 네. 자살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더 화가 나고 분노하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의 벌을 받는 모습을 못 봤으니까. 네. 일본은 트위터라는 SNS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래서 트위터를 이용한 성범죄가 엄청 많은 나라인데 그 어느 날 트위터에서 아동 포르노를 유포하는 계정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다 없앤 계정이 45만 계정이었는데 그 중에서 약 30%가 다 일본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리는 약간 성범죄가 많아요. 이게 뭐 수능을 치는 날 있잖아요. 쓰는 날에도 약간 그런 범죄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지? 수능 날은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늦으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이. 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지한을 하는 거예요. 태워주겠다고? 아니에요. 아니, 치안. 지하철 안에서 지한을 하는데도 애들이 절대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니까. 빨리 수능 보러 가야 되니까. 애들이. 그래서 쓰는 날에다가 더 눈격이라서 뭐 가방 안에 크목을 들어서 도찰하거나 뭐 신발 등에 카메라를 숨겨서 다리 사이에 넣고 도찰하고 그거를 게시판에 올리는 식으로. 세상은 넓고 쓰레기는 많네요. 아니 이번에도 뭐 결국에는 굉장히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죠. 다른 나라들은 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미국은 되게 뭐 세지 않아? 미국이 주마다 다르지만 강한 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단 일반적인 성희롱부터 말씀드릴 건데 그거는 최소의 징역이 2년이고 벌금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벌금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강간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당연히 무징역 가능합니다. 무기지. 네, 근데 그래야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사건 특히 한국 같은 거 보면서 진짜 막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조두순 사건도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열받죠. 얼마 안 남았을걸요? 곧 나와. 진짜 한 아이의 모든 인생 망설이게 하면서 12년 만에 징역을 받았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조금이라도 또 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처벌 수위가 다 달라요. 미국은 약간 이제 법적인 철학 자체가 다른 나라들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이제 뭐 가중처벌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성범죄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 근데 그 미성년자를 다른 공간으로 데리고 나가서 한 거예요. 그러면 납치죄도 붙는 거예요. 그러면 납치죄는 몇 년, 성범죄는 몇 년, 다 더해가지고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성범죄도 하고 또 죽였어요. 그러면 뭐 몇 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막 1생, 2생, 3생까지 막 거기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사로 봤을 때 막 100몇십만 뭐 그렇게까지. 이번 생활에 다 안 끝나는 그렇죠. 뭐 감옥도 못 나가고 뭐 그런다고. 그게 가중처벌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까 우리도 되게 비슷한 게 사실 특히 성범죄 관련된 법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그런 콘텐츠가 올리잖아요. 그럼 올린 사람도 이렇게 체포되고 본 사람들도 조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사람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것도 범죄라고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N번방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탈리아 6명 일단 성폭행하면 최소 14년 징역형 받고 거기에다가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최소 6년 거기에다가 성매매 그 금지법 위반 거기도 최소 6년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최소 30년부터 시작해서 뭐 무기형까지 갈 수가 있죠. 그런 동조
동조라는 것도 이제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본인이 그거를 해서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 죄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도 같이 하게 되는 거를 가능케 만들었던 동조라는 범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해지는 식의 가중처벌 제도들. 그럴 수 있겠네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시원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중국은 14살 이하 아동이랑 성관계하면은 최소 10년 이상 징역부터 무조건 무기징역, 최대 사형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자 7명 성추행과 성폭행 같이 그거 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 제자. 네, 초등학생 그 교사에게 그 사형시켰고 그리고 또 아동 11명이 성폭행한 고모에게도 사형시켰어요. 한국에서 사형법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사형을 시키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진 않았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좀 분분한 특히 편입니다. 영미법 국가랑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디지털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허술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그동안 막 몇 번 했는데 운 좋게 다 피했다가 처음 잡혔어. 초범이니까 조금 봐주는 깎아주는 게 있고 거기에 술 먹었던가 뭐 심신적으로 미약이 있다 뭐 이런 걸 갖다 붙이면 또 깎아줘.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또 깎아줘. 한 번만 봐주시면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깎아줘. 피고자의 성장 과정상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N번방 가입된 회원이 무려 뭐 26만 명이다. 뭐 중복되는 사람이 뭐 몇만 명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하는 국민청원이라고 하죠. 200만 건을 넘어섰어요. 실질 청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입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 다 얼굴과 신상까지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박사란 사람도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였잖아요. 근데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무서운 공포감이 생겨났어요. 처벌이 충분히 심하게 안 할 거니까 그나마 얼굴을 공개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이 어떤 제도가 있냐면 우리 다 여권 갖고 있잖아요. 뭐 해외에 와 있는데 그 미국 여권에 나오게 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아동 범죄자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 미국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해외에 나가서 성매매 하거나 인신매매 만약에 하게 되면은 우리 문제를 남의 나라한테 퍼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진짜 이 사람들 누구나한테 알리게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해외에 수출을 못하게 하는 거구나. 똑같은 거죠. 저는 그 신상 공개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너무 높잖아요. 네. 그래서 간단한 경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처벌을 받고 낙인을 찍혔으면 좋겠어요. 그 낙인이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가 됐으면 좋겠고 어떤 커뮤니티에서 교수 준비생인데 잠깐 들어가서 먼 곳까지 처벌 받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글을 봤거든요. 입장을 호기심으로 한 것까진 인정하지만 동영상은 자동으로 저장됐다는 주장부터 꿈이 경찰이라 범인을 잡으려고 N번방에 들어갔다는 핑계까지 댑니다. 원인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 이런 사람까지 제대로 처벌을 해야 이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었구나, 네, 범죄였구나. 저는 솔직히 그 사람 공개로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진 않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해결되진 않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아이가 또 있을 거고, 와이프가 또 있을 거고. 근데 그 주변 사람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남편이 이런 거를 보고 있고 이런 거를 즐기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강의자인데 아이를 이제 앞으로 학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한국에서는 가끔 저희 이제 애기도 있고 가지고 계시니까 성폭행 가해자 관련 신상 정보 공개 우편으로 그렇게 아예 팠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불안을 심어내요. 애기 있고 안에도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대신. 근데 이름을 알고 있어도 사실은 저는 만나는 사람들의 근데 예를 들어 이름을 그 모르- 사람이 어떤 뭐 내가 구인 공고를 냈는데
뭐 채용해달라고 왔거나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되죠.